만져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소재. 그런 노력이 이제 앞으로 몇십 년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불멸의 어떤 명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급감하고 CMF하고 뭐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죠. CMF는 흔히 말하면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 색상과 소재와 마무리, 마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실 이 세 개는 고급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어떤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이 가장 먼 거리에서부터 받아들일 수 있죠. 전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뭐 80%, 어떤 사람은 뭐 90% 이상을 시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품을 매장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으로 우리가 그 제품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보는 거는 컬러도 있지만 이 제품의 어떤 폼 팩터, 이게 기존에 봤던 모양이랑 같은 거냐 아니면 새로운 폼을 갖고 있는 형태냐 하는 것이 먼저 우리들의 어떤 주의를 끌게 되거든요. 뭐 색상도 다 비슷비슷한 색상인데 아주 차별화된 색상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끌리게 되기 때문에 이 폼 팩터와 컬러는 이 여러 제품이 놓여 있는 데에서 우리의 이목을 끌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면 이제 다가가서 우리가 그 제품을 이제 만져보게 되죠. 만져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소재. 아, 이런 소재로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구석구석을 봤을 때 피니쉬가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CMF랑 폼 팩터는 이 여러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제품의 가격에 걸맞게 좋은 소재와 완벽한 마무리를 했을 때 그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제품이 계속해서 그런 제품과 그런 퀄리티의 제품을 계속 낸다 그러면 그 제품은 우리 고객들에게 고급감의 상징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레드닷 심사를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영상 장비들을 몇 천만 원짜리를 몇 백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거의 완벽할 정도로 디자인을 잘해요. 그래서 블랙 매직에서 출품을 해주면 영광스러울 정도로 이번에는 블랙 매직이 어떤 제품을 냈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 제품은 굉장히 저렴한 경제적인 가격에 고급감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겸비를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명품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고객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생각해, 다 이렇게 느껴, 그렇게 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주문도 많이 해서 먹고 매달 이렇게 해서 보면 제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이걸 버려야 되고 과대 포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패키지에 관해서 내 머릿속에 처음 들어있는 각인된 첫 번째 경험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PC를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다 조립해야 되는 게 뒤에 있고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조립하다가 막 땀나고 열받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맥킨토시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서 그걸 사다가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하는데, 잘된 패키지를 이렇게 칼로 따서 딱 여니까 딱 여는 순간에 종이 한 장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딱 보니까 아주 간단한 오버럴한 이 조립하는 방법이 딱 뜬 거예요. 뭘 꺼내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꺼내니까 그 밑에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서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아주 두꺼운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 패키지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립하는 데 다들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단계에 맞게끔 안내서를 하나씩 그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거의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냐, 아니면 안에 있는 제품을 더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거를 멋있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패키지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써보면 어느 부분에 포장을 뜯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 노안 오고 하니까 잘 안 보여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짜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라도 잘 된 거를 보면 딱 열면
어디를 뜯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안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서 약간만 각도만 달라져도 사용자가 이걸 보는 각도에서 안 보여갖고 그거를 찾을 때 그 느끼는 그런 거는 거의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좋은 그 꼬냑인데 패키지를 되게 엉성하게, 그러니까 엉성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그걸 뜯어서 한 잔 딱 마셨을 때 엄청난 감동을 주면서 아, 이 패키지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또 그것도 굉장한 감동이고,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그 적정한 그 패키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전략적인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하면은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관점으로 패키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하게 되면 따라가면서 많은 돈을 쓰고 낭비를 하면서 효과는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접근이 두 가지인데, 오래된 그런 역사적인 제품의 히스토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제품을 만날 때의 그 감동,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한 땀 한 땀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감동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고급진 그런 제품이나 이런 걸 만났는데 거꾸로 돌이켜보니 거기에 이러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적인 그런 역사가 짧다 보니까 뭐 이태리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 왔던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집약을 해가지고 퀄리티를 이렇게 높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이제 앞으로 몇십 년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불멸의 어떤 명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젊은 이런 사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명품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무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단시간 내에 뭐 TV나 뭐 이런 데에 많이 노출됐다, 뭐 잡지에 얘가 실렸다 그래서 그 명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는 신뢰라든지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이 어느 기간이 쌓였을 때 되는 거지, 내가 목표로 이거 명품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24시간 일한다고 그래서 절대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지지 않거든요. 어땠든지 간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오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